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해설에서 살펴볼 이야기는 과학, 공감, 그리고 생존에 관한 아주 놀라운 역사적 기록입니다.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면 흔히들 최첨단 실험실이나 어마어마한 연구 자본을 먼저 떠올리시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헌신이 어떻게 한 나라, 아니 한 대륙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정말 영화 같은 미스터리 하나 던져볼게요. 잠깐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한국에서 온 평범한 농학자가 나이지리아 부족의 추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100% 실화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한 한 남자의 서사시 같은 여정,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1장 삶을 바꾼 선택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한상기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한국전쟁 직후에 참혹한 시기를 거치며 자라셨거든요. 굶주림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야말로 뼈저리게 피부로 느끼고 아셨던 분입니다. 바로 이 굶주린 기억이 훗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결심하게 만든 아주 강력한 씨앗이 되죠. 시간은 흘러 1971년 식물 품종 개량을 전공한 젊고 유능한 한 박사님 앞에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누구나 꿈꾸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명성 높은 일자리였고, 다른 한쪽은 당장 인도주의적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했던 나이지리아의 열대농업연구소였죠. 재밌는 건 말이죠. 케임브리지로 면접을 보러 가던 길에 우연히, 정말 운명처럼 나이지리아를 먼저 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박사님이 마주한 현실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끔찍한 내전으로 이미 2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무려 50만 명 이상이 당장 길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굶주림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던 그에게 이 압도적인 비극은 도저히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미래를 뒤로하고 가족들을 설득해 나이지리아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럼 제2장 카사바의 문제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당장 식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박사님이 주목한 건 나이지리아 사람들의 주식인 카사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난관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수백만 명이 매일 먹어야 하는 이 작물이 당시 바이러스나 세균성 질병에 대한 방어력이 아예 제로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병에 픽픽 쓰러지니 수확량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요. 여기서 진짜 잔인한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카사바가 팔아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이른바 황금 작물이 아니었거든요. 돈이 안 되니까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이 작물에 대해 제대로 연구해 놓은 데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한 박사님 본인조차 그전까지 살면서 카사바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요.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겁니다. 제3장 전 세계적인 탐색입니다. 자, 이때부터 박사님은 거의 식물학계의 명탐정으로 변신합니다. 이 병든 카사바를 고치기 위해 아프리카 카사바의 뿌리를 쭉 추적해 올라간 거죠. 그러다 과거 식민 지배 시절 유럽인들이 브라질에서 아프리카로 카사바를 처음 들여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딱 깨닫게 됩니다. 아, 근본적인 병을 고치려면 원조를 찾아가야겠구나. 천재적인 발상이죠. 그는 곧바로 브라질로 날아가서 가장 튼튼하고 오리지널인 종자를 품에 꼭 안고 다시 나이지리아로 돌아옵니다. 제4장 5년간의 도전입니다. 브라질 종자를 가져오긴 했지만 현장에서의 연구는 그야말로 극한의 연속이었습니다. 박사님은 나이지리아 전역을 두 발로 샅샅이 누비며 현지의 수많은 카사바 품종들을 수집했어요. 그러고는 질병에 잘 견디는지 쉴 새 없이 테스트를 돌렸죠.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절망적이게도 수집해온 모든 현지 품종이 전부 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와, 진짜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침내 기적 같은 돌파구가 열립니다. 현지 환경에 완벽히 적응해서 그 무서운 병들을 자연적으로 이겨내고 있는 카사바랑 친척벌되는 아주 비슷한 식물을 극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자, 이제 핵심 퍼즐이 다 모였습니다. 박사님은 방금 말씀드린 병에 강한 현지 식물과 브라질에서 공수해온 튼튼한 원조 카사바 종자를 이종 교배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5년, 그 길고 피말리는 시간 동안 밤낮 없이 매달린 끝에 마침내 두 식물의 장점만을 기가 막히게 결합한 새로운 종을 만들어냅니다. 결과는 두말할 필요 없이 완벽한 대성공이었습니다. 기존 카사바들이 병에 걸려 맥없이 쓰러질 때
이 새로운 슈퍼 하이브리드 카사바는 질병을 거뜬히 이겨냈어요. 거기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수확량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한 과학자의 지독한 집념이 마침내 세상을 바꿀 무기를 탄생시킨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제5장 항독인 추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외국인이 나타나서 이거 좋은 거니까 키워보세요 하면 농부들이 선뜻 믿고 심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박사님이 여기서 아주 기발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농부들에게 씨앗을 무료로 막 나눠주면서 동시에 농부들 몰래 밭 구석구석에 이 새로운 품종을 쓱 심어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추수 때가 되니까 병도 안 걸리고 엄청난 크기로 자란 카사바가 밭에 똑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 농부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완전히 180도 돌아선 거죠. 이 똑똑한 전략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때 50만 명이 굶어 죽어가던 나이지리아가 한 박사님의 이 헌신적인 연구 하나 덕분에 결국 전 세계에서 카사바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세계 1위 생산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미스터리가 여기서 풀립니다. 나이지리아 유르바족 사람들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해낸 이 낯선 한국인에게 깊은 감명과 경외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꾹꾹 담아 한 박사님을 그들의 추장으로 추대합니다. 진짜 소름 돋는 경이로운 순간이죠. 물론 박사님의 활약은 나이지리아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사바 말고도 다른 여러 주요 식량 작물들을 발전시켰고 이렇게 쌓은 농업 기술들을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벅찬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상기 박사님이 남기신 아주 묵직한 한마디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당신의 일이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 자신을 희생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렸던 소년이 자라서 어떻게 이타적인 마음과 치열한 연구로 세상을 구원해냈는지 이 철학이 모든 걸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버려져 있던 식물을 끝내 연구해서 수백만 명을 살려낸 한 박사님처럼 말이죠. 만약 지금의 우리가 당장의 경제적 이윤보다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필요에 집중한다면 오늘날 전 세계에 방치되어 있는 어떤 위기들을 새롭게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이 의미 있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설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